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승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랬습니다. 예, 마음은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저 따님이 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애기들입니다. 선물도 어떻게 좀 줬습니까? 예, 애들이 일어나면 아마 이제 산타가 얘는 줬다고 아이고, 생각하고 아마 가져갈 겁니다. 아이고 잘 갖다 좋습니다. 놨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기한 최악의 시나리오 쓰다입니다. 예, 그 법원이 어제 24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윤 총장은 그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윤 총장의 임기가 이제 내년 7월인데 사실상 총장직을 끝까지 유지하게 됐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이제 본안 소송이 제기는 되어 있지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그 재판들이 이제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또 법원 인사이동 시즌입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첫 재판이 언제 정해질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1회 변론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이제는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는 달리요. 본안 소송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다 보니까 변론 횟수에도 제한이 없고요. 또 증인 신문도 증인의 수에 따라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모두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7월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시간상 이제 거의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사실상 윤 총장이 총장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임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추 장관 측에서 이 형국을 뒤집을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 역시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사실상 본안 재판과 같은 효과가 가져온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재판에서도 또 이례적으로 또 두 차례 심리기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살피는 등 또 신중을 기하는 또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난 1일에 그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서도 그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어제 결정까지 해서 그 사실상 윤 총장의 완승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우리 방송에서 계속 윤 총장의 승리를 거의 확신하다시피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예, 사실 이번 결과를 보고 뭐 크게 놀라지도 않았던 게 뭐 저를 비롯한 또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결론 충분히 예상을 했던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사실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아직 구체적인 혐의조차 입증되지 않은 비의 사실로 중도 퇴장시킨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정말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사유들을 보면은 대부분 아직 확인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에 이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라는 것처럼 다소 약간 좀 억지스러운 혐의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일단 낙마시키기 위해 좀 너무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한 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단 8일 만에 이제 뒤집힌 건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추 장관하고 이제 문 대통령 모두에게 상당한 타격이 또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이라는 이 두 차례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모두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를 제거한 문 대통령과 또 징계를 추진한 추 장관 그리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여권 모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이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좀 인정받는 모습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윤 총장이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이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돼 현직 검찰총장을 지금껏 좀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복귀로 인해 앞으로
앞으로 원전 의혹이 이제는 경제성 조작 의혹이라든지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과 같이 현 정부에서 껄끄러워하는 사건들이 이제 수사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이제 청와대나 뭐 여권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올 초부터 계속된 그 추 장관과 그 윤 총장의 갈등 국면 때문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났네요. 이승기 변호사 뭐 예, 핸드폰입니까? 예, 저 뭐 괜찮습니다. 새벽부터 전화가 왔나 봐요, 법원에서.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된 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으로 그 대다수 국민들이 상당히 또 피로감을 호소를 했는데 일단 그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추 장관이 이제 윤 총장과의 갈등 관계를 매듭짓기는커녕 이제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여론까지 악화시킨 상태에서 문 대통령까지 이제 끌어들인 모양새가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추미애 발 레임덕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뭐 결국 레임덕의 분수령은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적 야망이 있던 없던지 간에 보수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의 자리를 굳히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싸우면서 체급이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등 공신이 추 장관으로 보이는데 뭐 오선 의원 출신의 집권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정면 대립하면서 윤 총장의 체급을 대권 주자급으로 올려줬고요. 또 지금은 문 대통령과까지 이제는 징계에 개입이 되면서 윤 총장을 더 업그레이드 해준 겁니다. 향후 뭐 이 부분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계속 좀 지켜보고 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작고 소소한 지식입니다. 뭐 오늘 뭐 크리스마스라서 뭐 특집 준비하신 겁니까? 예, 뭐 특집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예. 제가 그동안 시사평론만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만 하는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슈를 하나 장만해 왔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 진동으로 일단 해 놓으시고요. 어떤 예. 내용인가요? 예,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이게 다른 날짜에 또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다른 날짜요? 바로 1월 7일인데요. 예, 1월 7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이 이 날짜를 크리스마스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지 1월 7일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문화로 이제는 뭐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같은 종교라 할지라도 종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이 동로마 이제 서로마로 이제 분열되면서 서로마는 이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동로마는 대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교회로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그러면서 서로 사용하는 달력이 달라진 겁니다. 달력이? 예, 달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이 카이사르가 만든 율리우스 력을 사용했는데 가톨릭은 16세기 교황 그리고리오스가 이제 이 율리우스 력을 개정해서 그레고리우스라는 력을 또 사용을 했고 또 정교회는 또 그대로 율리우스 력을 사용했습니다. 두 달력이 매년 11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벌어져서 이제 현재에는 13일 정도 율리우스력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날로 시작했던 크리스마스가 그레고리우스역에서는 12월 25일이고 율리우스역에서는 1월 7일이 된 겁니다. 보통 구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국가들이 정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크리스마스를 1월 7일에 보내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가톨릭과 정교회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12월 25일과 1월 7일 둘 다 크리스마스로 지정해서 1년의 크리스마스를 지금 2번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뭐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뭐 캐롤을 부르거나 뭐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 또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사회주의 국가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크리스마스 자체를 공휴일로 지정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하지만 뭐 우리는 12월 25일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디 뭐 안 가시죠? 댁에 계신 거죠? 예.
네. 아유, 사회 거리두기 잘 지켜야죠. 그러니까요. 조심히 조용하게 편안한 그런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 지금